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연 의원입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281페이지입니다. 이게 오전 시간에 정희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콩 재배권에 대해서 같이 연결된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세부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지에 대한 자료를 볼 수가 없어서 혹시 추가로 자료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부 사업 설명서 331페이지입니다. 저희 청사가 내년에 준공이 완료되나요? 지금 당초 계획은 2025년 3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네. 준공 예정인데 지금 시의 재정 형편이 좀 안 좋아서요. 조금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증감 사유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교육장 노후 장비 교체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그냥 노후 장비를 교체를 하신 게 필요하신 건지 청사 이전 관련해서 같이 변경을 하시려고 잡으신 예산인지가 좀 불분명확해서요. 지금 전산 장비가 저희가 한 30명 정도가 교육할 수 있는 전산 교육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장비가 노후돼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교체하는 사업권인데요. 이거는 청사 이전 전일에도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노후돼서 교체하는 건입니다. 그러니까 노후가 돼서 교체하시는 건 맞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청사 이전이라고 해주셨는데 아무리 봐도 청사를 내년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적으셔서 같이 여쭤보는 네,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375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 보험 가입 지원인데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네네. 가축 피해 감소가 맞을까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를 잘 모르는데 보험료를 차라리 보험금을 지원해 주는 게 나중에 피해 보상해 주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이 되시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요거는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도 이제 148농가가 가입을 했는데요. 전체 농가의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도비가 좀 삭감이 되는 바람에 같이 이제 좀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근데 저희가 만약 혹시 피해가 발생을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전염병에 생길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재난 기후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보험금을 지원해 주는 게 나중에 또 어차피 피해가 생기면 피해 보상을 또 시에서는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게 더 나을까 고민이 되는 부분이어서요.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험료를 좀 지급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게 이제 좀 제일 합당한데 재정상이 좀 여건이 안 좋아서 좀 삭감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도에 좀 건의를 해서 예산을 좀 더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은 드린 대로 계속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저희가 피해 보상이 생기면 그 피해 보상 지원금은 더 어마어마 막대할 겁니다. 지금 이 9,200만 원 삭감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아니면 도에서는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차라리 보험금을 지급을 해서 시에서 피해 보상에 대한 안전성을 가져가는 게 유리할 건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요. 만약 도 지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상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민 의원입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이지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330페이지 그 도 장비 지원 신규 사업인데 이제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게 이동이 가능합니까? 네, 네, 이동 가능합니다. 그 이동하시면서 이제 뭐 모니터랑 보시면 모니터 30대, 데스크탑 30대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청사를 짓고 나서 내년에 하고 이제 청사를 지면 또 이전할 때는 거기에 따른 비용은 안 들어가요? 지금 저희가 그 책상하고 이런 그 시설들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가지고 다 가면 되고요. 그 내부 그 전산 장비만 교체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동할 때 예산이 따로 안 따로 들어간다는 소요되는 말씀이죠? 건 없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한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수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세연입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295페이지입니다. 지역 활력화 장목 기반 조성. 이 어떤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이죠? 네, 요거는 저희가 그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이고요. 그 도비 공모 사업입니다. 그 저기 시설 채소 농가들이 지금 이제 염료 직접 때문에 이제 그 재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토경 재배에서요. 그래서 그거를 수경 재배로 좀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드 시설이라든지 그 양의 공급 시설 이런 시설들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한 개소에 그러면 4천만 원씩 지원하신다는 건가요? 한 개소에 4천만 원씩 5개소를 지원하신다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공모는 어디서 시에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도 농업기술원의 공모 사업을 해서요. 저희가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선정이 됐어요? 양주시가 선정이 된 겁니다. 아, 양주시가 선정이 됐는데 이 지원 받으시는 시범 이 5개소라고 뒤에 써 있잖아요. 농가는 이제 저희가 네. 1월 달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2월이요? 1월이요. 1월이요? 네네. 1월에 공모하셔서 5개소를 선정하셔서 이제 집행하신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까? 알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지역 맞춤형 장목 개발 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네, 요것도 공모 사업인데요. 요것도 그 경기도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배 수출 단지의 시설 개선을 좀 시설이 좀 노후화돼서 최신 시설로 좀 바꾸는 그런 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 우리 양주시가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한 개소를 지원하신다는 배 거예요? 수출 단지가 이제 저기 남면 신살리에 있거든요. 그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신살리 쪽에 수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이 금액인 거예요? 그럼 그 배 그 선별장이 있거든요. 네. 예, 그쪽에 선별 장비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비 교체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2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언제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요것도 내년도의 사업입니다. 대상자 접수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선정하신다는 거네요? 요거는 대상자가 한 개소기 때문에 네. 네, 그 양주시 배 영농조합 법인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결정이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 결정이 된 거예요? 네.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 저희가 형식상 이제 그 선정하는 거고요. 그 양주 배 수출 단지가 한 개소기 때문에 뭐 더 신청자가 없습니다. 거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형식상이라는 거는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이 이게 이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한다는 건 이건 형식상이란. 이게 이제 그 사업비 일개소인데 선정도 일개소인데 그 사업 하고 있는 곳이 일개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는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예, 거기는 그럼 절차상 여기를 거쳐야 거쳐서 된다라는 선정을 하도록 말씀이신 거죠?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그 뒤로 보시면은 세기술 보급뿐만 아니라 뭐 연구, 기술 운영, 관리실 운영, 분석실 운영 이런 것들이 배양실 운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예산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결과라든지 성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분석은 되고 있는지 전년도와 요번 연도에 비교 분석 자료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실적은 다 있고요. 그 시범 사업 외에 그 우리가 이제 잔류 분석이라든지 그 농산물 그 토양 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각 우리 직접 직영하는 시설들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 실적들은 자료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실적들을 일일이 다 검사하기는 저희 힘든 부분이니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부서에서 감시를 하셔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점점 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 농업 기술 정보와 인력 지원. 이 인력 지원은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몇 페이지? 325페이지입니다. 지역 특화 농업 기술 정보와 인력 지원. 저희가 이거 이제 지금 계속 사업이고요. 그 전산 교육장의 운영을 할 때 그 보조 인력으로 쓰는 기간제 사업입니다. 네, 근데 인건비죠 이게 네, 전체적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예. 인건비만 포함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운영 결과 보고서는 나왔나요? 저희가 그 전산 교육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12월에 운영 결과 보고를 하신다고 나왔는데 네, 전산 교육 실적을 저희가 교육한 실적을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현황 좀 네,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농업 경영체 육성. 이 농업 경영체 육성 등 이 농업인들을 위한 그 육성 등그 무슨 그 보조하는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죠. 뭐 부분별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성과는 어떻게 됐죠? 성과. 경영체를 육성하셔서 소득이 증대된 경영체는 얼마나 되고 그런 성과는 나온 게 있나요? 저희가 이제 그 강소농 그 육성이라 그래서 그 저희가 많은 그 인력을 지금 양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강소농 중에서 컨설팅을 해서 좀 사업에 어려운 농가를 이제 선정을 해서 그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농가의 경영을 개선하는 사업이고요. 그 강소농 육성을 통해서 뭐 1억이 넘는 소득이 농가 소득이 1억이 넘는 농가도 다수 탄생을 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좀 자료를 제출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경영 육성을 하기 전에 실적이 이러했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나니 이렇게 됐다라는 이렇게 결과 네네네. 분석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농촌 지도 장비 지원. 이 그 연도가 얼마나 된 거죠? 사용하신지는? 저희가 전산 장비는 그 내구 연한을 5년으로 보고 있고요. 전산업이 5년으로 보고 네네. 있어요. 예. 그래서
장비가 이제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5년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구입하신 지가 몇 년도예요? 이게? 구입한 지가 이제 한 5년 된 거죠. 이 그 지도장 장비 지원 같은 것들 예산 올리실 때는 구입 연도를 꼭 적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 구입했는데 지금 몇 년이 되고 내구 연한이 몇 년이니 교체 시기가 됐다, 이렇게 조금 기재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경영 정보 운영. 제가 보면은 이 농업인에 대한 그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경영 정보를 지원한다든지 뭐 사업 구상하는 것들을 지원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예, 많은데 이런 실적이라든지 이용률, 결과 성과표, 이것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요 사업은 저희가 이제 전산교육장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 시설 장비 유지비 등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화상회의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경기도 농촌진흥청하고 이제 화상회의실이 있는데 그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네, 341페이지입니다. 양주 농특산물 판로 확대 지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양주 농부마켓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이 뒤에 보면은 그 홈페이지 운영비가 200만 원씩 잡으셨더라고요. 네네. 네. 매년 같은 데에다가 그 위탁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위탁 운영 지금 그 2023년도에 이제 신규로 그 농부마켓을 개장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도 운영하기 위한 그 운영 예산인데요. 요거는 뭐 계속 할 수도 있고 또 업체가 또 못한다고 포기하면 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한 관리는 어디서 하시는 거죠?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 고객 그 양주 농부마켓 들어가 보면은 고객 상담 센터에 핸드폰 번호가 기재돼 있더라고요. 네네. 예. 거기 업체 연락처입니다. 업체 연락처요. 네네. 이 그 위탁하시는 업체 연락처 네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 양주 농부마켓을 이용하는데 아니 뭐 이거는 뭐 행감이 아니니까 제가 그냥 뭐 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353페이지입니다) 낙농 헬퍼 요원 육성 사업, 이거는 어떤 거죠? 자체 재원으로 들어가는 건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그 젖소농가들이 이제 365일 그 새벽 시간하고 저녁 시간에 이제 착유를 하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농가에서 발생되는 이제 경조사라든지 부득이하게 농장을 관리할 수 없는 사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7명의 헬퍼 요원을 두고 매달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헬퍼 요원들은 2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농가에서 이용자들이 그 자부담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뒤에 요구액에 50만 원씩 7분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거고 어떤 취지로 하시는 건지 좀 몰라가지고. 예, 젖소 그 농가에서 이제 100% 일을 하는 거고요. 젖소에 그 사료를 준다든지 또 착유를 한다든지 또 송아지 뭐 관리를 한다든지 전반적으로 농장 관리를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 그 실적 농장주가 부재 중일 때 네, 돌아가면서 이제 운영 실적 좀 첨부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양봉 산업 육성인데 저희가 양봉 하시는 세대가 얼마나 되시죠? 농가가? 축산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82농가 정도 되고요. 둥농농가는 한 64농가. 64농가요. 네, 그다음 소규모로 한 농가까지 합치면 아마 한 100농가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꽤 많네요. 저 양봉 산업 하시는 데가. 네. 377페이지입니다. 축산 후계자 선진지 견학 지원인데 매년 가시는 건가요? 축산과장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 그때는 제가 추진을 하지 못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축산 대회 같은 그다음 그런 데 참석을 했고요. 향후에도 어떤 경기도 대회나 중앙 단위 그런 대회에 참석한다든지 그다음에 선진 동장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가서 견학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니 대회에 참석하는 거는 대회비에 예산이 측정되어 있지 않나요? 그것은 그런 경우도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회 같은 경우에는 참석한 인원이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우리 농업인들이 가서 여러 가지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단체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원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자체 재원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조금 중복된 사업들은 조금 축소하시는 것도 예산을 절약하는데 좀 방법이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300 395페이지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이거는 그 산모 1인당 5만 원 상당의 이제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1,200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출생아 수가 1,200명 내외입니다. 저희 우리 양주시가. 그래서 그 출생아에게 쇠고기라니 돼지고기, 계란, 유제품 등을 1회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축산 분뇨 자원화 지원 사업. 이런 때는 우수 평가 어디서 하시나요?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평가를? 40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네네. 축산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 분뇨 자원화 사업은요, 저희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들. 성과 평가가 있잖아요. 성과 평가. 성과 평가. 그 우수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는 어디서 하시냐고. 보조금 지급 지원 현황 밑에 맨 밑에. 아니 평가를 하셔서 지원하실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자체 평가하시는 거예요? 자체로 하고 그다음에 그 필요한 농가에서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농가 지원은 한 몇 농가 정도 하시는 거예요? 약 한 300 내외 농가가 되겠습니다. 평가함에 있어서 선정함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정한 평가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19페이지 축산농가 폐기자재 수거 지원. 이거 신규 사업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경기도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이 되겠고요. 주민 참여 예산 네네. 사업이요. 아직 세부적인 것은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연초가 되면 그렇게 내려올 것 같고요.
그럼 축산 저희도 폐금- 이제 예. 처음 시작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폐기자재 수거하면은 네. 그 수거 업체에 대한 선정 저- 이런 것들도 전문 업체가 이제 경기도에서 이렇게 도에서 선정이 지정을 돼서 해주나요? 내려올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부터 뒤쪽까지는 계속 이제 좀 그 승마장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좀 한 번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저희가 승마장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1년에 말씀하십니까? 네네. 제가 보면은 뭐 지금 그 승마장에 공공 승마장도 있고 사설 승마장도 있고 보조금 지원하는 것도 있고 꽤 많습니다. 근데 이 승마장은 운영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 운영비가 네. 되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안에 1년에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굉장히 뭐 진중 예상을 하라라는 말씀을 또 하시는데 이 확장하시는 것도 좋지만 1년에 들어가는 운영비도 좀 감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추진하셔야 되지 않나.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제 벌려 놓기만 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들은 다 시에서 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운영비가. 그래서 지금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승마장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을 좀 보고서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모아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좀 준비해서 저희 좀 의원들께 좀 제출해 주셨으면은 저희가 좀 보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운영 지금- 실적이라든지 총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내역 네. 같은 것들. 그 승마장에 이제 총 들어가는 예산은 말산업 육성 분야에서 한 16억 2천만 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공 승마장도 있고 민간 승마장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보면은 자체적으로 지원 사업에 뭐 신규로 또 이제 시작하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12만으로도 하는 것들도 좀 추가된 것들이 몇 가지 있고요. 근데 제가 일일이 뭐 답변을 드리자 하면은 질의를 드리자 하면은 뭐 답변은 또 똑같으실 것 같으니까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셔서 좀 보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제 전체적인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양주시의 그 예산 편성 현황을 좀 보면 분야별 구성비를 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2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비교를 하는 것은 좀 뭐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교육 분야는 1.82예요. 교육 분야. 그리고 저희가 보건 분야는 1.92예요. 상대적으로 농림 이쪽 부분에 4.2라는 예산은 좀 적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또 이제 신규 사업을 좀 많이 또 넣으셨더라고요. 요번에 신규 편성된 사업들이 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금 하시는 사업을 조금 단도리 하셔서 조금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중앙지방재정 운영 기본 방안에도 보시면은 하위 예산 그 사업을 중복으로 집행하는 것들은 다 통폐합하라고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업을 보면 중복 집행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지금 수혜자들이라든지 대상자들은 제가 일일이 검토하진 않았지만 중복 받으시는 분들 꽤 많을 것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성과 목표에 근거한 사업 추진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반복되거나 중복으로 되는 사업들 좀 통폐합 해주실 수 있는 좀 방법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자면 그 농업인들 우리 농민 기본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이 수입이 얼마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이하 되시고요. 예, 영농에 전업을 해야 이제 되는 겁니다. 그 다들 아실 거예요. 농사져서 수익은 그다지 많이 내지를 못합니다. 지금 뭐 대농들 하시는 분들은 좀 수익이 되겠지만 소농민들은 거의 수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3,700만 원 이하의 그 농업의 수익이라고 하는데 사실 뭐 3,700 연봉 3,700 안 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 이런 거 놓고 보면 지금 그 7,200명이란 농민들이 그만큼 수익을 못 내는 일을 돈벌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신 우리 농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자꾸 찾아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지라시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에게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타 특별에게 세입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대상은 농업발전기금 운영 특별회계이며 예산안 923쪽부터 9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해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